네, 교대학병 박상 변호사입니다. 자,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런데 보이스피싱이라는 제명은 따로 없습니다. 정식 명칭은 사기 또는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혐의가 잡히는 부분이죠.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핵심 범행 수단에 대해서 8월 18일부터 2개월간 2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4대 범행 수단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대포폰이요, 둘째는 대포 통장이요, 셋째는 변작 중개기고 마지막으로 불법 한전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한전 금액 312억 원이 적발된 바도 있고요. 그때 검거된 사람만 3,359명이었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경찰은 시도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그리고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 진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특히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네요. 최근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그리고 급전 대출을 빌미로 해서 현금 수거 행위를 하거나 대포폰, 대포 통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형량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보이스피싱의 범행 구조도라 그럴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 머리 꼭대기에 총책이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를 유인한 유인책이 있고요.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뽑는 인출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를 한전하는 한전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사건 빈도가 많은 것이 인출책인데 인출책의 형량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인출책도 한 3가지 정도로 유형이 나누어질 것 같은데 자, 첫째가 통장 대여를 하는 행태입니다. 주로 SNS 메신저 등을 통한 경우와 고액 알바 유혹에 넘어가서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에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서 비교적 약한 형량을 선고받는 편에 속했었는데 특별 단속이 시작된 만큼 이전처럼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검찰청도 그렇고 사법부에서도 이 보이스피싱 관련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공공연히 좀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요, 인출과 이체를 하는 형태입니다. 카드를 전달받은 뒤에 인출 또는 현금을 전달받은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체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범행을 위한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범행 가담 정도를 좀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죠. 2회 이상 가담을 했고 합의를 한 경우라면 1년 이하,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1년 6개월 이상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최근에는 조금 더 형량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자, 셋째는 행동도 하고 인출도 하고 이체도까지 한 행태. 앞서 말한 인출 플러스 이체와 같은 업무에 플러스 금감원, 검찰청 등의 직원을 행세해서 서류 등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2회 이상 가담할 경우에는 이를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취업한 그 회사 명의가 아닌 명의로 찍힌 서류를 그 피해자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회 이상 가담을 했고 합의를 한 경우라면 이때는 1년 6개월 이하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2년 이상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거는 대략적인 것이 그렇다는 거고요. 피해 금액이 1억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앞서의 그 형태라 하더라도 2년 이상, 3년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금액도 중요 포인트로 보시고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보이스피싱 공범의 성립 여부, 다시 말해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은 고의성이 쟁점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어떻게든 이를 반박하는 게 중요하겠죠. 결과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게 됐지만 그 순간조차 나는 범죄라는 걸 몰랐다,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라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고 주장한다면 이 또한 보이스피싱 재책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분은 물론 이로 인한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결백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